수학에서 제가 듣기로는 막히시는 선생님이 많다. 갑자기 한 1분 동안 말을 안 한대요. 가만히 있대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영어학원 내부 고발자입니다. 이번 편은 대치동의 선생님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시용 원장님, 네. 대치동 선생님들 어떤가요?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다양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다양하다는 거는 성향도 다양하고 스펙도 다양하고 이렇다는 거지요? 다양한 것도 다양해요. 다양한 요소의 다양성을 갖고 있다. 궁금해하시는 게 상당수의 학원에서는 스펙을 공개 안 해요. 그러니까 학벌을 공개 안 하는 데가 꽤 있어요. 공개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학벌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학벌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평균을 내자면은 네. 외대 정도? 우리나라 서열화 이런 거 다 시켜놨잖아요. 네. 그 정도에서 외대 정도 되는 네. 것 같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는 훨씬 좋죠. 그리고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의 실력, 영어를 가르치는 실력 또는 영어 자체를 다루는 실력하고 소위 말하는 학벌, 학교랑 좀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이건 피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학벌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지만 그래도 확실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다. 하지만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가짜 학위인가요? 물론 뭐 교육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어느 대학교 나오고 그 증명서 대고 그 증명서를 속이는 경우는 저는 못 봤는데 하지만 교육청에 신고한 거랑 그 학부모님이나 학생이 받는 정보랑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겠네요. 요거는 빈도가 많아요. 이게 밝혀내기는 좀 힘들겠죠? 힘들어요. 그래서 어딜 나왔다. 요거를 딱 믿을 수는 없어요. 그거를 근거해서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스펙이나 학벌 뭐 이런 걸 보지 않고 소개를 받고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고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얘기를 듣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게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냥 딱 스펙만 보고 하는 것보다는 뭐 좀 기간이 오래돼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됐거나 네. 아니면은 실제로 수업을 들었거나 아니면 뭐 잘 모르는 사람이 수업을 들었어도 수업을 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더라 하는데 뭐 이런 스펙도 있더라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아 좀 믿음이 간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지 않고 대치동에 별로 경험이 없어요 이분이. 네. 근데 이제 스펙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효용성이라는 게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아니면 지도를 받고 변화가 네.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안 줄 수 있는지 확신이 안 들어요. 스펙이 좋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스펙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여태까지 봐온 거는 1타 강사라고 온라인으로 수업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수강생 뭐 누적 100만 명 이런 분들 중에도 학위 조작하시는 분들이 여태까지 꽤나 많았거든요. 공인같이 된 분들도 학위가 흔히 말하는 뭐 지방대 이런 네. 데인데 뭐 어디에 뭐 옥스퍼드 출신이다 뭐 이렇게 해갖고 네.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참 믿기가 좀 힘든 정보이긴 하군요. 대치동에 그 지방대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잘만 가르치면 상관없다? 그러면 됐잖아요. 지방대도 상관없다. 채용할 때 실은 다 보거든요. 네. 채용하시는 분들도 원장님들도 다 보시는데 감안해서라도 수업이 좋다 하면은 이제 뽑는 거니까 학벌 갖다가 막 그것만 갖다 생각하시는 거는 비추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일할 때 보는 거는 공인인증 시험 점수는 영어 실력하고 상당히 비례해요. 영어를 어느 정도 다뤄야지 네. 아이들하고 소통할 때 영어에 신경 쓰지 않고 아이들한테 신경을 쓸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것이 일어나고 영어를 생각할 틈이 없어요. 아이들 보고 아이들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일정 수준의 영어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공인인증 시험 점수를 보면 그게 비례해요.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다 모아서 생각을 해보면 네. 토익 한 900점대 초반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평균 평균적으로. 근데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 900점대 초반이면 힘들어요. 대치동에서 중학교인데 조금 영어를 한다는 아이들 가르치면 그때부터 힘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900점대 초반 분들이 그런 아이들을 가르친다 하면은 수업 준비를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진짜 힘들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율적으로 보면은 수업 준비를 철저하는 분하고 영어 실력이 괜찮은 분들 보면은 수업 준비 철저하는 분들이 현저히 적어요.
이분들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이런 분들은 학원을 운영하는 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고 시간이 지나면 영어 실력이 상당히 좋아지세요. 믿음직하죠. 근데 굉장히 적어요, 비율이. 전반적으로 볼 때는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면 토익 만점 정도 아니면 만점에 가까운 정도 되면 좀 상위반 잘하는 애들 맡겨도 특별한 말이 안 나와요. 즉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 3번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럴 때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가 뭐 봤는데 오 애가 맞고 자기는 틀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러네? 네. 야 이거 내가 실수를 한 것 같다. 요럴 정도 여유가 있으시면 되는데 요게 없으시다. 그러면은 사실상 그 반 수업은 힘든 거죠. 아이들이 요거를 한번 경험하면 뭔 지적을 했는데 자기는 맞는 거고 옆에 애들도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다른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은 바로 의사소통이 단절되기 시작하죠. 별로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진실이 아닌 걸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렵죠. 제가 이제 봤던 것도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그런 질문에 발끈하시는 정도가 좀 심했어요. 실력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실력이 조금 있으시면 그런 실수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네. 실수가 해도 인정을 하시고 야 같이 살펴보자. 선생님이 잘못했다. 야, 잘못 풀었네. 야 잘못 이해했어. 문제가 어렵다. 이 정도 하고 같이 살펴보고 하면은 아이들은 훨씬 더 솔직한 선생님을 존경하죠. 그리고 자기도 인지를 합니다. 이 문제가 복잡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요거죠. 사실은 여기 수학이 더 심한데요. 요건. 수학에서 제가 듣기로는 막히시는 선생님이 많다. 갑자기 한 1분 동안 말을 안 한대요. 가만히 있대요. 약간 식은땀 막 흘리시면서. 네. 수학 아주 어려운 거는 가르치시는 분들이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게 이런 부분에 속한 거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분위기 만들어서 하면은 괜찮은 경우가 많은데 객관적인 실력이 좀 부족한 분들이 이걸 솔직하게 말씀하고 이렇게 진행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영어 실력이 있으면 아이들 지도가 좀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가 뭐 잘못하고 잘하고 인정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오늘은 이제 저희가 대치동 선생님들의 뭐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건데요. 페이 같은 거는 어느 정도가 되죠? 이거는 굉장히 차이가 커요. 이것도 한 수업 들을 때 학생 수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고 주 한 5일에서 6일 정도 일하시고 300만 원대 정도라고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시작을 그렇게 많이 하시죠? 네. 예. 이제 시작할 때 네네.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주 5일에서 6일 정도 일하시고 한 300만 원대 정도에서 이제 시작할 경우가 많다 이렇게 했는데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경력이나 역량에 따라서 한 10배 이상 차이 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도 좀 알기가 어려운데 예. 이제 학원에다가 연락을 해도 이 선생님은 몇 년 정도 가르쳤냐 일단 말씀하시면은 그게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요거를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치면 대치동에서 3년 이상 가르치셨다 그러면은 이유가 있는 거죠. 일단은 입성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실은. 네. 처음에 시작 자체를 대치동에서 하시는 분들이 뭐 있긴 한데 네.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다른 지역에서 좀 하시다가 어느 정도 인정받고 하시면은 이렇게 건너오시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입성 자체가 안 된다, 처음에는. 일단 입성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능력에 따라서 많이 페이도 달라지는. 그래서 이제 좀 요구사항이 좀 틀린다고 보여요. 타 지역하고 대치동에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어야 할 역량이 조금씩 다르다. 타 지역이라고 하면 아이들 관리, 수업 관리, 아이들이 집중해서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중요한 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대치동은 아이들이 경향상 그런 게 좀 더 잘 되니까 집중을 하고 공부하려는 마음이 더 크니까 그 아이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성과를 내고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좋아지는지 그게 더 중요하죠. 대치동에서 하는 게 좀 더 본 게임에 가깝죠. 필요한 거, 실력의 향상에 더 중점을 두셔야 되고 골치 아픈 아이들 관리하는 이런 거는 좀 더 적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치동에서 수업하기가 더 수월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전반적으로 이걸 다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니라 한두 개는 반드시 특화돼 있고 잘하신다. 이거는 이분은 진짜 인정할 만하다. 이런 분들이 모여 있어요. 대치동에는. 그리고 대치동의 특징이 특화되어 있는 학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화된 학원에 가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말하기면 말하기, 네. 쓰기면 쓰기, 읽기, 뭐 네. 문법 이런 식으로. 네네. 전반적으로 어느 실력을 갖춰 있는 상태에서 한두 가지는 특화되셔서 굉장히 잘하시는 이런 능력들이 있으신 분들이 대치동에 주로 남게 되니까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시다 대치동에서 네. 그러면은 이유가 있어요. 대치동에 계시는 분들이 쉬는 날이 언제죠? 이것도 너무나 다양을 해서 뭐 안 쉬는 분들도 많아요. 일요일날, 토요일날은 국제고나 외고나 지방에서 네. 올라오는 아이들 수업하고 뭐 주중에는 이제 대치동 근교에 있는 아이들 수업하시고 해서 안 쉬는 분도 계시고 이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일주일에 4번 또는 2번, 3번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다양을 하죠. 다른 직업군보다 더 다양한 것 같아요. 휴일 같은 것도 365일 체제로 가시는 네네. 분들도 있고 정말로 다양하다. 대치동에 계신 그 선생님들 있잖아요. 영어 과목 선생님들은 성향이 뭐 다양하겠지만 다른 사회 업계, 업종 이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자유롭고 자주적이죠.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나머지는 스스로 결정하셔서 이제 하시는 걸 좋아해요. 싫어하는 거는 이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나 뭐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하시라고 자꾸 말씀드리면은 이게 네. 잘 진행이 안 돼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녹여서 자기가 아이들을 잘 이끌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런 능력이 타 지역에 있는 선생님보다 우수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드릴게요. 다른 지역의 선생님들이랑 대치동 선생님들이 가장 다른 게 뭘까요? 어떤 게 굉장히 두드러지는 차이가 될까요? 열심히 한다고 저는 봐요. 훨씬 더 열심히 하신다. 그 열심히 한다는 게 여러 가지가 나눌 수가 있어요. 자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업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아도 아이들한테 뽑아낼 수 있는 게 다 있다. 네. 아니면 자기의 그 실력이 좀 부족한다고 하면 준비를 많이 하시죠. 그래야지만이 또 살아남을 수가 있고. 그래서 타 지역보다 훨씬 열심히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들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간다.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곳이 선생님이 열심히 하는 곳이고 선생님이 열심히 하는 곳이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아이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게 된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대치동은 선생님이 중심이 아니라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중심이에요. 아이들이 공부할 마음이 있고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학원에 오니까 그런 걸 잘 이끌지 못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대치동 학원가의 선순환적인 요소예요. 근데 이걸 또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다 보면은 지도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잘 진행되는 게 상당 부분이거든요. 물론 선생님도 열심히 하겠지만 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대치동이 아이들이 오면 공부가 잘 되는 거고요. 아이들이 대부분이 공부하고자 마음이 타 지역보다 훨씬 많으니까. 이번 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대치동 선생님들에 대해서 네. 더 많이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